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이더리움의 폭락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셀시우스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셀시우스는 고객이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를 담보로 달러 등 법정화폐를 대출해주는 기업인데요. 시장이 한창 뜨겁던 작년 10월 기준 셀시우스의 자산 규모는 26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하나로 약 33조 5천억 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셀시우스의 자산 규모는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118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고요. 시장에 대출을 해준 신용 규모는 82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출 고객 숫자는 170만 정도 됩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셀시우스는 800억 원의 손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제2의 테라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상한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셀시우스에 이더리움을 맡기고 대출을 받는 투자자들은 뱅크런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죠. 뱅크런의 위기에 직면한 셀시우스는 급기야 모든 인출, 수합 및 계정 간의 이체를 일시 중단하는 결정까지 내렸는데요. 사용자의 출금을 일시 중지하는 조치 외에도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암호화폐 자산을 이동함에 따라 의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셀시우스는 최근 스테이킹 이더리움을 맡기면 이더리움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리도에서 받은 스테이킹 이더리움을 담보로 셀시우스에서 이더리움을 빌려 다른 곳에서 투자를 하거나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빌린 이더리움을 리도에 재이체하고 스테이킹 이더리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스테이킹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의 유동성 풀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스테이킹 이더리움의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는 다시 스테이킹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을 1:1 비율로 교환하는 패깅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테이킹 이더리움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지 못하는 지급불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현물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셀시우스에서 이더리움을 인출하는 고객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두고 이더리움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들도 있으며 시장은 테라루나 사태가 더 심각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루나의 붕괴 이후로 디파이 생태계의 취약성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전통 금융 세력들의 공격은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란은행이 조지 소로스의 환투기 공격에 무릎을 꿇었듯 고정환율을 유지해야 하는 금융 시스템은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상황을 막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수세에 처한 자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바로 마이클 세일러와 그의 회사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는 보유 중인 13만 개의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온전히 지켜지기 힘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주가도 하루 만에 30% 넘게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애호가인 마이클 세일러는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를 통해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수는 회사의 현금으로만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중 일부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차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의 비트코인 구매 금액 40억 달러 중 24억 달러가 대출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FO 퐁레는 지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약 25%의 담보 비율로 대출을 받았으며 담보 비율이 50%까지 상승하면 마진콜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가 말한 마진콜의 가격은 21,000달러인데요. 이미 오늘 비트코인은 21,000달러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대출에 더 많은 담보를 제공하거나 비트코인 보유량 중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셀시우스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에게 공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과 크립토 생태계가 상당히 수세에 몰린 것은 맞지만 사실 지금은 거시경제의 영향으로 미국 증시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코인 장세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선 인플레이션이 바닥을 찍고 개선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올해 3분기가 될 수도 있고 4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를 창출하는 기회는 언제나 모두가 공포를 느끼고 떠나가는 가운데 있다는 점 잊으면 안 됩니다. 2021년 8월에 잭도시는 탈중화 비트코인 플랫폼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자회사 설립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자회사의 이름은 TBD인데요.
6월 11일에 회사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함께 하나의 트윗을 날렸습니다. 웹5, 이것은 인터넷에 관한 우리의 매우 중요한 공헌이 될 것이다. 웹3 벤처캐피탈들아, 애도를 표현한다 라고요. 웹5요? 웹3 어쩌고 하는 것은 봤었는데 웹4가 나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는데 벌써 웹5? 진짠가요? 이게 뭘까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인터넷을 웹2라고 하지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을 활용해 인터넷을 분산시키는 것을 웹3라고 합니다. 웹5는 이 두 가지를 접목해 하나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만 사용하는 신원 인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기술적 설명은 제외하고 분산식별자, 분산 웹노드, 자주적 신원 서비스로 진정한 탈중화를 달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웹 개발 모델을 추구하려는 잭도시의 목적은 웹3가 진정한 탈중화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의 믿음에서 출발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는 웹3와 웹3 개발자를 지원하는 벤처 캐피탈 커뮤니티를 공격적으로 비판해왔는데요. 웹3는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VC와 그들의 파트너가 소유한다고 트윗한 적이 있었죠. 웹3든 웹5든 어느 쪽이든 이 힘든 시장을 잘 견인해서 끌고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의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다 해결되고 뜨거운 불장이 찾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